이어서 세계항공연맹 허광 총재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 하십니까? 네. 허광 총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광 총재님은 한국 노인 치매 예방 운동으로 여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발제로 기조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치매에 안전하십니까? 지금 빔 프로젝트가 앞쪽에도 있고요. 옆쪽에도 있으니까 시선이 분산되시면 한쪽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제가 한국을 창시한 18년이 됐는데요. 우리가 노인 운동을 시작한 건 18년 때부터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협회가 만들어진 게 이제 15년이 됐는데 15년부터 만들어져서 대한노인회에서 한국 운동을 시작했고, 그때 대한노인에 가게 됐던 것이 노인 치매 운동 프로그램으로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스포츠 중에 15년 전에 노인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스포츠가 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때 2회를 빼고 노인 항공 전국 대회가 지금 올해 13회째 열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합치면 15년이 되는 거죠. 저희 항공의 역사하고 노인 전국 대회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하면서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분들,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정도당 가면은 이제 팔을 못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팔을 쓰게 되시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팡이를 버리시고,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야,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참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이 항공을 노인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을 만들겠다는 뜻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글로벌 항공 체인지 포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오늘 사실상 올 여름에 가장 덥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제가 일사병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번 고생한 적도 있고, 그런데 오늘 좋은 날이라서 그런지 여러분 오시는데 더울까봐 비도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더위가 꺾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만드는데 저랑 같이 해주셨던 이제 이 김도윤 교수님, 그다음에 그 배선희 원장님은 우리가 우리 체인지 포럼부터, 체인지 운동서부터 함께 하셨고, 또 이제 국제 노인 치매 항공협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오늘 이제 앞으로 치매를 하게 되면은 그 두 분이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공이 지금까지 오기까지가 여기 계시는 우리가 한공 지도자분들, 저희가 지도자분 심판분들이 저희가 이제 17,000여 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힘을 얻어서 저희가 오늘은 제가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한공 인생 18년 동안을 한 매듭을 짓는 곳이 이번 포럼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막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공 제가 감히 노인 치매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왜 한공이 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한국만 할 수 있냐,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지도자분들이 많은 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세요. 노인분들, 장애인들, 다문화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해서 평생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포럼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 포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했던 곳이 이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 안 계신데, 이 박수현 의원은 저희 청양 부여 공주의 지역구, 저희 지역구이시고, 저랑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청양을 세계적인 메카를 한국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공약에 낸 것도 제가 올려놨었는데, 그 뜻을 국회의원이 돼서 저버리지 않고 저희가 이 장소를 흔쾌하게 했고, 이 국회에서 이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 대회실을 저희가 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항공 체인지 프로그램 하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노인 치매, 왜 치매를 가지고 다뤘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저와 같은 연배,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87세 서울의 회장 어르신도 계시는데, 이 치매 부분이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아는 내용에 여러분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치매를 걸려서 내가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고 조금 더 지나서 심하면은 요양원에 가고 그러다가 가족과 병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거든요. 사실은 다 아는데 그러면 이걸 예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가서 보면은 예방 운동을 하라 그래요.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답을 안 줘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 소개는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치매를 다루게 된 건 뭐냐면 다른 종목, 우리가 노인들의 3대 질병을 보면은 근골격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뭐 낙상하시는 문제, 여기 김인덕 회장님 넘어지셔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거의 노인들의 80%가 낙상이나 근골격계 문제에 치매를 가지고 안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혼자 다치면 되는데, 그리고 암에 걸렸다 그럼 다 인식은 다 되는데, 이 치매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식, 부모, 자기 남편도 잃어보고 가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족이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치매의 제일 큰 문제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거동이나 불편, 외로움, 치매, 기억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혐의 현황인데, 여러분들이 왜 치매가 운동이, 왜 내가 세계적인 운동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인데요 치매 환자가 100만, 경도인지 장애가 한 230만 명, 전체에서 330만 명, 33%를 차지합니다. 근데 85세가 넘으면 60%가 넘어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저 330만 명이 한 가정에 한 명씩 있으면 330만 가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여러분들이 지금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집안은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일본에는 같은 경우는 1000만이 넘습니다. 미국은요 2190만 명이에요. 2024년 통계가 그래요. 독일은 그래도 관리가 돼서 그런지 우리랑 비슷해서 370만 명 정도 되고요. 중국에는 6600만 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상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치매가 이미 돼서 병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 사람은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치매 운동을 한 거는 뭐냐면, 노인 치매 운동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전 세계에 펼쳐지는 운동이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고령화에 대해서 노인 질병 내용을 한번 현황을 보면은, 근골격계 환자가 현재 개인 사람이 800만 명, 그다음에 근골격계 환자 중에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가 지금 저희 말씀드린 대로 360명, 36%를 차지해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치매 관련자 330만 명인데, 지금 비율로 보면은 이게 우리 30만 가정인데 4인 가족으로 보면 1300만의 국민이 불행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민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암 환자는 전체의 프로테이즈로 보면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질환 환자 15%.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의료비가, 제가 의료비 10% 절감한다 그랬죠. 근데 현재 그 세계에 많은 거, 우리가 제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 근골격계, 치매 관련자, 그다음에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울증에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들의 환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큰데, 그보다도 이 전체 의료비 중에 45조가 외래 진료비, 입원 진료비, 약제비, 이게 90%예요. 그다음에 재활 요양 서비스, 이 정도가 이제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근골격계 환자나 우울증이나 기타 암 환자들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치매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법으로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저 헌법 34조에 보면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 행복권이 파괴되는데 가족이 파괴가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크게 관여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 의료비의 45조 중에 우리가 치매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제일 첫 번째 국민의 건강을 한다고 포커스를 잡는데 치매 예방에 관한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까 말한 근골격계 치매 우울증 환자들이 전체 노인 의료비의 70%를 차지해요. 나머지 뺀 그 30% 정도가 암이라든지 다른 질병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이 3대 질환이 전체 노인 인구의 노인 환자의 89%를 차지해요. 그러면 정책을 뭘로 잡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예방 운동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 저희도 이제 여기 계신 지도자분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게 있어요. 노인이 항공 대회를 하거나 건강 대회를 하게 되면 운동이라 그래서 예산 지원이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한국이 어떻게 살아나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체육에서는 노인 체육이라 그러면 복지부 알아보러 서로 삥뽕 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예요, 이 부분들이. 그다음에 지금 어린 학생들이 그 집중력의 결핍 아동들이 뇌가 이제 제대로 자라지 않은 애들이 결국은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3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뭐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 아시지만은 학생들의 문제를 제일 먼저 몸으로 봤을 때 어디냐면 집중력 결핍이 제일 많고요. 제일 심각하고 그다음에 거북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척추측만증이 심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여기 부분에 집중적으로다가 키워낼 필요가 있다. 이건 어디하고 직결되어 있냐면 집중력은 치매하고 관계가 되고 자세가 잘못되면 근골격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근골격이 잘못돼가지고 거동을 제대로 못하든지 운동을 제대로 못하든지 띠뚱띠뚱 한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혼자 왕따하고 같이 울지 못하니까 결국 우울하고 다 관계돼요. 그러니까 노인의 문제가 어린 애들부터 발생된다는 사실이에요.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이 뇌가 제대로 발달하는데 노인이 돼가지고 뇌가 저 발달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 국가의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복지부나 교육부나 여기서 제일 먼저 중심이 뭐냐면 사람이 중심인데 사람이 제일 중심이 뭐냐면 건강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저 장벽을 해요. 복지부의 장벽을 허물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 건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라 그래야 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 건강에 운동이 들어가 있는 건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에서 노인 건강 프로그램 안에 노인 건강 운동 프로그램 넣어라. 운동자만 하나 넣어달라 그랬어요. 이제 요청할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뭐냐면 엘리트 문화체육관광의 목적이 뭐냐면 국민의 건강하고 체력 증진 그리고 스포츠를 국제화하는데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부의 역할인데 국민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시한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에 노인이 들어가 있는가, 어린이의 건강이 들어가 있는가, 여성의 건강이 들어가 있는가, 여기 체육하시는 분 있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허물어야 되고 복지부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건강이라는 포커스에서 정책을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을 하는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예방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냐? 제일 첫 번째 아까 제가 됐죠. 물론 노인 의료비는 노인 치매 예방 운동에 장려하는 예산을 분명히 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왜냐하면 의료비 절감을 한 것만큼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여기에 전체 우리가 의료비 중에서 거의 90%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병원, 약국, 제약사 이런 부분들이 요양기관에서 더 가지고 있어요. 다 거기서 매출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매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노인들이나 국민이 아파서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데 국민 건강 노력하지만 이걸 예방하는 데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제가 희망한 거는 1% 정도의 비용을 예방 쪽에 할 수 있는 정부 기금을 만드는 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혜택을 또 그렇게 예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또 혜택 보는 데가 누구냐?
보험사니까 보험사들 니들도 예방하는데 협력해라 그래가지고 이 기금이 만들어져서 그게 우리가 체육 활동에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육을 담당해 복지부에서는 체육 관계 단체들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김동규 교사에도 누인 건강에 대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관장할 수 있는 걸 만들자. 예산은 복지부에서 받고, 국민체육진흥공사에도 받고, 그다음 그걸 묶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은 70세 이상의 노인 질병 있죠. 근골격계, 치매나 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그 노인들 요양권에 가면은 병석에 누워 있거나 집안에서 재가를 하게 되면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팡이라든지 휠체어라든가 다 지금은 자 예산에 한 20% 정도 주면은 구입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 예방 운동에 대한 것들도 그 항목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방을 해야지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비율이 뭐 50%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금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저기 보지만은 노인의료비 45조인데요.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이제 해서 병원에 딱 갔으면 치매 전 단계입니다.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아니면 암이 뭐가 걸렸습니다. 우울증 걸렸습니다. 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부터 그날로부터 자기의 삶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 의지하는 삶이 돼요. 이 부분을 누군가는 앞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운동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 노인들에 맞춰서 우리가 근골격계, 우울증, 자살 이런 부분들이 이래도 내용들에 맞는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이거는 체육 학계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해가지고 그런 운동이 많대요. 서양에서는 그 볼프를 하다 보니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파크 골프도 만들고 게이트볼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만들듯이 왜 우리나라는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근골계나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거 여기 이제 뇌과학 교수님 계시지만은 그런 거 따져 거기에 맞춤형 운동을 만들자. 내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전하고 재미있고 언제에서 누구나 다 함께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스포츠라 해야 돼요. 노인만 해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 이 패밀리 스포츠를 하는 개념들을 가져야 된다. 단순한 생활체육을 엘리트 체육을 일반인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까지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포커스를 맞춰서 그 종목을 육성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K스포츠라고 해서 진정한 이제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을 이제 두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아까 앞에 한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한국 노인 치매 예방 운동에 대해서 한국은 현재 남들보다 앞서 15년 전부터 항공대에서 시군구에 180개 시군구에서 항공대회를 합니다. 시도대회가 16개 시도대회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회장의 전국 항공대회가 지금 13회째 올해 하고요. 10월 10일 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지금 이제 나눔 사업하는 부분들이 그 연당 한 1000여 명씩을 일자리 창출해 나가고 있고요. 경로당에서 지금 사무관에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된 내용들이 우리가 대회하는 모습인데 저 가운데 저 밑에 있는 이 분이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니세요. 맨 밑에 계신 분이 90세가 넘어서 허리가 안 쳐가지고 앉지를 못해요. 아니 걷지도 못해. 근데 앉아서 저 휠체어를 계속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대소변 받아들이고 앉히다가 이제 손 다쳐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팔이 다쳐가지고. 근데 저분이 저 운동을 하시고 나서 휠체어를 방 안에서 혼자 타고 나오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뭐라냐, 어머니한테 변기에 앉혀드리는 일을 안 하게 됐어요. 밖에 나와서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개념을 바꿔야 돼. 엘리트가 더 메달 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역 그 영역대로 있고 이제 국민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저기가 펜필드 뇌지도라는 거는 뇌의 각 부분이 내 신체 운동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 운동하면 저 손이 거의 30% 차지합니다. 그 머리가 한 30%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하는 건 근력 운동이라 하는데 뇌 기준으로 보면은 손과 뇌를 눈하고 같이 써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되는 거야. 뇌를 건강해야, 사실 치매는 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자료에 있고 하는 부분들이라 어쨌든 간 우리가 손하고 함께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저 오른손이 그 좌뇌, 오른손 하면 좌뇌가 되고 왼손이 우뇌를 하는 부분들도 그림도 있고 하지만은 저런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대한 노인회 65세에서 75세, 85세까지 대상을 했을 때 뇌 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사하는 건데 전체에 우리가 그래프로 봐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뭐 논문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논문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한공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 장애인, 유소년까지 전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치매 예방 운동에 저희가 중심이 돼서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또 학계에서 돼서 그런 노인 프로그램,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동들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것이 또 운동하던 것이 의학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국민의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한항공협회 장배 전국 노인 치매 예방 항공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항공운동은 우리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치매 예방 강사를 1만 명 육성해서 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치매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림이, 저 손하고 던진 그림이 우리가 뇌 운동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대단한 발제를 해주신 우리 허광 총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좀 녹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자료가 좋고 실천적인, 향후에 이런 자료가 실현화될 수 있도록 후학들이나 주변 학자들이 조금 노력을 하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